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오늘은 아주 희귀하면서도 신기한 해수어 한 마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생물이지만 이 녀석을 따로 연구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 급하게 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목포에서 당일 내로 공수받기 위해 고택 서비스를 이용했는데요. 아쉽게도 평택엔 노선이 없어서 천안까지 마중 나가야 했습니다. 역시 귀하신 몸이라 그런지 끝까지 호락호락하질 않네요. 드디어 터미널에서 물고기를 찾고 설레는 마음으로 신주단지 모시듯 사육실로 향했습니다. 사육실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녀석의 상태부터 확인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할 친구는 바로 살아있는 붕어싸만코입니다. 네, 살아있는 거 맞아요. 진짜 생긴 게 무슨 붕어빵이나 붕어싸만코처럼 생겼는데요. 이 녀석은 우리나라에도 서식하고 있는 심해 어종인 철갑둥어입니다. 일단 비닐에서 꺼내서 자세히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철갑둥어를 관찰용 수조에 투입한 직후의 모습인데요. 뭔가 움직임이 굉장히 정적입니다. 전체적인 모습이 무슨 장난감 같기도 한데요. 노란색 발색에 온몸은 딱딱한 갑옷과 가시로 무장해 있고 얼굴과 비늘의 마디마디마다 프라모델의 먹선을 그린 것처럼 검은 줄이 선명합니다. 철갑둥어는 우리나라 남부 해역을 포함해 서태평양과 인도양 등의 온대 및 열대 해역에 주로 서식하는데요. 비교적 수심이 얕은 20m 부근에서부터 심해 영역인 200m 사이로 오가며 서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철갑둥어가 귀한 이유도 바로 이 부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체수 자체가 적어서라기보단 산채로 포획될 확률이 적어서라고 보는 게 정확할 수도 있겠네요. 국내에서는 제주 남부 해역에서 주로 발견되다가 최근에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종종 발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철갑둥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온몸을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골질판의 비늘들이 철갑옷을 입은 듯하여 붙여졌는데요. 이런 피부의 형태가 파인애플 껍질 같아 보인다고 해서 영어권에서는 파인애플 피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와, 가시가 정말 살벌하죠? 이 친구들은 말씀드린 대로 수심 200m의 심해를 오가는 어종인데요. 보통 심해어는 엄청난 수압에 몸이 적응되어 있어서 연안으로 올라오게 되면 불에가 수압차에 적응을 못해 손상되거나 다른 기관들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게 대부분이지만, 이 철갑둥어의 경우 놀랍게도 연해와 심해를 자유롭게 오가며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일단 철갑둥어에겐 불해가 존재하지 않고요. 철갑처럼 단단한 피부가 수압 차이를 견디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갑둥어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이마 쪽 갑옷이 투명해서 속이 살짝 들여다 보입니다. 근데 무슨 특수 제작한 가면을 쓴 것처럼 보이는 게 로봇 같아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인위적인 느낌마저 듭니다. 어떻게 이런 생김새로 진화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거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정적인 모습에 수묵화로 그려진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철갑둥어를 위에서 바라보면 마치 붕어나 잉어를 손질해서 비늘을 벗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철갑둥어의 크기는 이 정도면 거의 다 자란 성어의 사이즈인데요. 아직까지 알에서 성어까지의 성장 과정을 관찰한 경우가 없으며 연구 자료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와, 근데 진짜 보면 볼수록 현실감이 떨어지는 생김새를 하고 있어서 봐도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딱딱한 갑옷 덕에 포식자들도 선호하지 않는 물고기인데요. 포식자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무기는 갑옷뿐만이 아닙니다. 보이시죠? 바로 등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가 날카롭고 단단한 가시로 발달해 있는데요. 위협을 느낄 땐 이 지느러미를 펼쳐서 상대를 위협하게 되고요. 펼쳐진 후에는 내부에 톱니같이 생긴 부분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가시가 어지간한 힘으로는 접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배지느러미를 마찰시켜서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등지느러미 가시가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옆으로 볼 땐 잘 안 느껴지지만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지그재그 형태로 가시가 펼쳐집니다. 이 정도면 거의 살인병기급 가시 같은데요. 여기에 찔리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겠죠? 오, 깜짝아! 제가 포식자여도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을 것 같아요, 얘는. 자, 이제 이 철갑둥어를 본수조로 옮겨볼까요? 철갑둥어 투입! 와, 지금껏 본 것 중에 가장 역동적인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마네킹 모드로 돌입해버리네요. 철갑둥어는 몸의 구조상 헤엄을 잘 치는 편은 아닌데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정적인 모습만을 보입니다. 따라서 어항 내의 수류가 적어야 하며 성격 또한 소심해서 타어전과 합사 시 안 그래도 어려운 먹이 붙임이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철갑둥어만 단독으로 사육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그냥 이 자리에 계속 이러고 있어서 뭘 더 보여드릴 게 없네요. 그리고 이 철갑둥어는 신기하고 독특한 외형뿐만 아니라 또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빛을 내는 발광어에 속한다는 건데요. 흔히 빛이 들지 않는 심해에 서식하는 생물들에게 이 발광기관들이 자주 발견되는데 바로 철갑둥어의 아래턱 쪽에 한 쌍의 발광기관이 존재하며 이곳에서 공생하는 발광 박테리아들로 인해 빛을 낼 수 있게 되고 이것을 이용해 먹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쉽게도 철갑둥어의 발광은 미미해서 잘 보이지 않기도 하고 환경 특성상 발광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고요. 여기 보이는 사진은 철갑둥어를 연구하시는 피스톨 슈림프님께서 철갑둥어의 공생 박테리아를 배지에 배양해서 증식시킨 건데요. 배지 상단에 청백색으로 빛나는 덩어리가 보이시죠? 이 박테리아가 바로 철갑둥어가 빛을 낼 수 있는 비밀입니다. 철갑둥어는 빛이 잘 들지 않는 어두운 환경에서 주로 요강류나 새우 같은 작은 갑각류를 주식으로 살아가지만 성격이 워낙 소심한 탓에 수조 내에서 먹이 적응을 시키기가 쉬운 종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 또한 여러가지 먹이로 일주일 정도 먹이 붙임을 시도해봤지만 갑작스레 환경이 바뀌어서인지 아쉽게도 섭취 장면은 목격할 수 없었고요. 먹이 붙임도 안 된 상황에서 더 이상 데리고 있는 건 욕심 같아 다시 분양해주신 분께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딱딱한 갑옷과 가시로 중무장하고 있는 붕어 사만코를 담고 청백색의 불까지 발광하는 심해어인 철갑둥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직은 생태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발광 박테리아와 함께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워낙 독특하고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귀한 물고기라 많은 물고기 애호가들이 관심 갖는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비록 아직 사육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가 없어서 제대로 사육을 하기엔 어렵지만 다양한 연구가 진행돼서 관상어로서의 철갑둥어도 만나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